여러분, 혹시 늙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죽음보다도 노화를 더 두려워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가속 노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속 노화란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60대에 40대처럼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은 40대인데도 60대처럼 노쇠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특정 시기, 예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수술을 한 뒤 갑자기 노화의 시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며 오래는 살지만 병을 달고 사는 유병장수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의 속도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유전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의 누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히 암 예방과 연결된 노화 지연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면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절제력과 판단력,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단 음식이나 술을 더 찾게 되고 뱃살이 늘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만성 염증이 쌓여 결국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외과 수술이나 코로나19 감염, 출산 같은 큰 스트레스 사건도 노화의 시계를 빠르게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속 노화 식단입니다. 노화를 가속화하는 음식은 이미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단순당, 정제곡물인 흰빵, 라면, 흰쌀밥, 그리고 소금, 액상과당 음료, 식품 첨가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남은 당분은 뱃살과 지방간, 그리고 근육 속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지방 조직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노화를 빠르게 하며 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실제로 지난 60년간 한국인의 당 섭취량은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과 고지혈증, 그리고 암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공육, 예를 들어 베이컨이나 소시지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운동 부족과 좌식 생활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나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불균형과 관절 경직을 불러오고 대사 과잉을 통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인지 기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렘 수면 부족은 뇌 회복을 방해하고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과 대사 과잉입니다. 비만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따라오며 혈관과 심장, 뇌, 그리고 콩팥까지 손상시킵니다. 특히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불룩하게 나온 이른바 ET 체형은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이 체형은 뱃살과 지방간, 근육 속 지방이 염증을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식단입니다. 줄여야 할 음식은 단순당과 정제곡물, 붉은 고기, 튀김, 치즈, 버터입니다. 늘려야 할 음식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살코기, 불포화 지방, 잡곡,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 합니다.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인데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장할 만한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아몬드, 연어, 녹차,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 그리고 사과나 베리류 같은 저당지수 과일이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이나 현미, 귀리 등 잡곡이 40% 이상 들어간 밥을 추천합니다. 붉은 고기는 줄이는 것이 좋고 가공육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돼지고기를 삶아 먹는 수육 같은 조리법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8,000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주 2회 전신 근력 운동을 하고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코어와 둔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라테스나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면 근육 불균형이나 관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와 근력, 균형 운동을 다양하게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면입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과식을 피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을 어둡게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수 유전자와 마음가짐입니다. 노화와 수명의 중요한 유전자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유전자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려면 꾸준한 명상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태도, 즉 자기 돌봄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학습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두뇌 건강은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건강을 빠르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양제와 보충제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것은 비타민 D 정도입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반면 항산화제 주사나 콜라겐, 관절 영양제, 뇌 영양제 등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체중 감량 약물, GLP-1 계열은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근육 손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건강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바쁘고 경쟁적으로 흘러가면서 자기 돌봄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져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젊을 때 노화 예방, 중년의 만성질환 관리, 노년의 돌봄 예방이라는 3단계 전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과 그 시계를 늦추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암 예방은 특별한 치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용의 자세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